방법은 제일 좋은 거 안 쓰시는 겁니다. 뭐 그쵸. 확실한 방법. 안 쓰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전기 요즘은 안녕하세요. 철물TV 시즌2의 6번째 에피소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1부 때는 무전에 관해서 이것저것 말씀해 주셨고, 제가 말씀드린 까먹었는데 무지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서 정음철물에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목공편이랑 전기편 어제 지난주 주말 시작했고, 이제 11월 말에는 정화편도 시작할 건데, 어제 염 실장님이 첫 강의를 맞이해서 되게 장비를 잘 갖추고 오셨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네 조끼. 이건 뭐 특별하게 준비를 한 건 아니고 사실은 현장에서 있던 거예요. 원래 현장에서 쓸 때는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는 여기 또 허리에 차는 또 공구 벨트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것도 차고, 여기 뭐 주머니가 많으니까 들어가는 게 많아요. 하나 보통 여기 뭐 이제 기본적으로 펜이 한 3개 정도는 됩니다. 네임펜하고 일반 샤프펜하고 일반 이제 볼펜하고 그 각 용도는 뭐죠?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일반 샤프펜은 뭐 속고보느나 이제 벽에다가 썼을 때 표시가 만약에 칠 마감이다 했을 때 네임펜으로 해놓으면은 칠하시는 분한테 엄청 혼납니다. 티가 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또 요거 하나 또 귀여운 거 하나. 요거는 이제 귀여운 거. 네. 이거 수평기네요. 수평기인데 요거는 전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로요? 왜냐하면은 어떤 뭐 박스를 안 치거나 그랬을 때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 수평을 맞춰봐야지 이게 오와 열이 맞아야 그래도 마감이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그리고 미적인 부분도 신경 쓰시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검전기라고. 검전기. 저번에 이제 접지 측 뭐 접지 측 상전압 뭐 그거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요거 보시면 빨갛게 변하죠. 네. 이게 전압 측 전기입니다. 요거는 똑같죠. 녹색이죠. 그럼 이게 접지 측 전선이에요.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하나요?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 정음철물에서 살 수 있나요? 구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근데 귀여워서 사도 좋거든요. 요거는 전기 하시는 분은 필수적으로 갖고 다녀야 되는 가정에 거고. 하나씩 마련해 주시고. 가정에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는 이제 가정에서 갖고 계실 때는 차라리 요런 멀티테스트기, 휴대용 멀티테스트기가 훨씬 날 겁니다. 용도가. 왜냐하면 요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DC 볼트, AC 볼트, 여기 보면 이제 ohm의 법칙에 제일 중요한 오hm. 이게 DC가 직류, 교류. 직류, 교류. 다 안다고요. 그리고 이제 ohm은 이제 저항. 저항. 말 그대로.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요건 다이오드라고 해가지고 이쪽이 뭐냐면 합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금속재들끼리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여기 한번 이제 뽑았을 때 얘랑 쟀을 때 소리 안 나네요. 소리가 안 나는데 지금 요 보시면 87, 뭐 88 오음이 뜨거든요. 이 회로 저항이 87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는 그리고 이제 AC에다 놓고 요 이제 전압을 찍어 보면 220볼트가 218, 217.9볼트 뭐 이렇게 뜨거든요. 그 가정집에서는 제 AC에다 놓고 옴에다 놓고 그러니까 옴하고 AC 합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압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요게 좀 편하실 네. 거예요. 하나씩은 갖고 계시면 그래야 전기가 만약에 안 들어오는데 이게 네. 전기가 왜 안 들어올까? 네. 이게 지금 뭐든지 손으로 만져서 볼 수는 네, 없으니까. 이게 지금 테스트 사용법을 알려주신 거죠? 예, 테스트기를 보시면 이제 그 사용 설명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오늘 저희가 할 게 이제 테스터기 사용법이랑 와트 계산법이랑 그다음에 전기세 아끼는 팁인데 그 와트 계산법은 네. 그 와트 계산법은 일반 가정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만 뭐 복잡하게 그 오매 법칙을 넘어가면 네, 오매 법칙. 그 다음에는 오매 법칙은 딱 V는 IR 딱 그거 세 개인데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네. 원래는 네. 그 복잡해집니다. 루트서부터 사인, 코사인 다 들어가야 되고 엄청 고등학교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와트라는 거는 전력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요 기계가 있다. 네. 이 기계가 제일 전력을 많이 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는 다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입력 전압, 출력 전압 있고 28와트. 28와트. 28와트라고 써 있는 게 요거의 전력량입니다. 네. 28와트라는 거는 전기가 들어갔을 때 네. 충전을 얘가 이제 충전을 할 때 네. 28와트가 소비가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저번에 이제 멀티코드 있잖아요. 네. 보통 가정집에 방 하나에 콘센트가 2개 있는 집이 있고 네. 3개 있는 집은 좀 드물긴 한데 3개 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방에 콘센트는 하나인데 벽에 있는 콘센트가 하나인데 요즘 전기 제품들 쓸 게 워낙 많잖아요. 스탠드 써야지, 컴퓨터 써야지, 휴대폰 충전기 써야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멀티코드를 3개짜리, 4개짜리 해가지고 쭉 꽂아 쓰시는데 요즘 그 옛날에 TV 뭐 안전 광고 해가지고 문어발식 뭐 배선은 위험합니다 해가지고 불나는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게 왜 위험하냐면 그 저번에 여기 보시면은 멀티 코드 용량이 저번에 15A라고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그 15A가 그 멀티 코드가 감당할 수 있는 전류 그 양인데 15A면 아까 여기 들어오는 게 220V잖아요. 220V가 정확히 안 나옵니다. 보통 225V 나오는 집도 있고 215V 나오는 집도 있고 틀려요. 근데 규정상 위아래로 10% 여유는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5V가 나오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면 이제 전기 쓰는 데가 많은 곳 그런 데는 좀 떨어지고 왜냐면은 한전에 그 변압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연결된 집들이 많으면 순간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면 조금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기를 덜 쓰는 데는 좀 높아질 수가 있고 변압기에서 보통 220을 안 맞춰놔요. 230, 240 이상 좀 높여놓거든요. 그러면 220으로 그냥 계산을 했을 때 15A. 그러면 15A는 전류거든요. I. 220은 V. 그러면 곱하기 10 몇인데? 15 곱하기 220. 3,300이래요. 예, 3,300이죠. 그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와트수예요. 그러면 그 사용 전력 양이라는 얘기. 그렇죠. 3.3, 3,300이면 3,300와트, 3.3kW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다 쓰면 사실은 사고가 납니다.
거기에 70% 곱하기 0.7. 7. 그러면은 대략 2,300? 2.3. 그러니까 킬로와트. 보통 한 2.3kg. 킬로와트. 네. 그것도 계속 이제 쓰면은 위험하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서 요즘 네. 핸드폰 충전기니 스탠드니 그리고 조명들이 또 스탠드 조명들이 LED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오디오 뭐 전축 네. 같은 거 그런 것도 꽂아 쓰시고 하나에 뭐 5개씩 6개씩 꽂아 네. 쓰시는데 사실은 아무 이상 없어요. 왜냐 그 전력량 자체가 작아서 핸드폰 네. 충전기 해봐야 몇 와트 안 먹고 오디오 전축 요즘은 다 이제 작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단지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난로. 이 겨울에 이제 춥다고 전기 난로 네. 그 이제 홈 쇼핑 같은 데서 그 선전하는 거 네. 있어요. 네. 그게 평균 전기 사용량이 최하 1.8kg에서 3.4kg까지 돼 있습니다. 혼자 다 쓰네요. 예, 걔가 히트하기 때문에 네. 거기다 광고를 하면 전기 사용료가 한 달에 뭐 2만 몇천 원, 3만 원 그렇게 광고를 해서 많이 네. 이제 파시는데 네. 그거 전기 요금은 일반용 계산했을 때 네. 누진세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 누진세로 따지면은 많이 쓰면은 뭐 기본 10만 원 이상 나옵니다. 5배 이상 나오네요. 예, 전기 가정용은 누진세가 있어요. 누진세는 일반용하고 비교했을 때 많게는 15배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kg를 썼을 때.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1kg 이상 쓰잖아요. 난로, 전기 난로. 여기서 하나 또 한국전력에서 이제 자꾸 검침하시는 네. 분들이나 그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네. 일반용 전력과 가정용 전력 중에 일반 순수하게 주택인 경우에는 가정용 전력을 써요. 주택용 전력을 써야 되고 네. 이런 사무실 같은 데는 주택용도 쓰고 일반용도 쓰는데 네. 그 마지노선이 350kg입니다. 한 달 사용량. 전기 요금으로 따졌을 때 350kg 똑같이 썼을 네. 때 차이가 없어요. 일반용이나 주택용이나. 네. 350kg 이상 되면 일반용이 싸고 네. 주택용이 비싸고 그런 이제 팁이 있는데 일반 가정집은 무조건 주택용으로 써야 되는데 네.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전기요금이 나올 때가 여름이거든요. 에어컨을 많이 쓰면 보통 뭐 3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씩 나오는 집이 몇 년 전에 그 한참 더울 때 뭐 15만 원, 20만 원씩. 네. 근데 전기요금은 어쩔 수 없는 게 네. 에어컨은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틀 수가 없거든요. 요즘 네.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안 트는 집 10집 중에 몇 집이나 있을까요? 그쵸. 그러면 전기는 계속 돌아갈 수밖에 네.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한국전력 측에서도 뭐 누진세를 개편을 한다고 해서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큰 분들이 하시는 거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네. 가정집에서 소소하게 전기세를 줄이는 방법은 네. 좋은 방법은 코드를 빼놓는 겁니다. 안 쓰는 코드를 빼놓는 건데 이게 아니면 그 버튼 있는 거는요? 버튼 있는 것도 빼야 된다. 빼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기는 항상 두 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모든 스위치는 한 손. 요런 네. 차단기식으로 요게 두 선 들어가 있죠? 네. 두 선이 나오잖아요. 네. 얘가 내려지면 완전히 끊어지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일반 스위치는 네. 요 두 선 중에 한 선만 끊어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끊어도 전기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코드를 빼놓는 게 전기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속에서도 그러니까 전기가 대기 전력. 들어갔을 때 대기 전력이 많거든요. 근데
차단기 내려도 되겠네요. 근데 차단기를 내렸을 때 문제는 냉장고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배선 차단기 같은 식으로. 냉장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 차단기를 내리는 방법은 조금 네. 그렇고. 네. 그리고 전등 같은 경우 사실은 전등은 이제 필요 없는 전등들은 이제 뭐 꺼놓으시는 게 좋은데 그 전기 절전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 안 쓰시는 겁니다. 그쵸. 확실한 방법. 안 쓰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전기 요즘은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에어컨은 껐다 키는 것보다 그냥 켜놓는 게 적게 든다는 설. 그 에어컨마다 틀려요. 이 에어컨 이제 이 가전 제품들이 보일러도 마찬가지지만 보일러도 좀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컨덴싱 보일러 많이 쓰시는데 요즘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만큼 차이가 나요. 요즘 에어컨도 요즘 최신형이면 다 인버터거든요. 인버터면 그 인버터라는 게 뭐냐면 지 스스로 그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모터가 돌아가는 회전수를 줄이는 거예요. 만약에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처음에 20도를 맞춰놨는데 거기가 지금 실내 온도가 28도다. 네. 그러면 20도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찬바람이 많이 나오게 네. 하려면 모터가 세게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다 어느 정도 온도를 감지를 하면 지 스스로 모터를 속도를 줄입니다. 네. 그래서 점점 그 용량을 네. 그러니까 전기 소비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컨덴싱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보일러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네. 말 그대로 네. 그 가스 소비량을 네. 줄인다는 네. 거죠. 한 번, 뭐,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뭐, 3번 타고 4번 타고 한다는 그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가스 사용량을 전기 요금도 네. 마찬가지지만 네. 겨울에 가스 요금도 만만치가 그쵸. 않거든요. 네. 가스 요금 겨울에 많이 나온 집들은 보통 15만 원, 20만 원씩 나오는데 네. 3, 40만 원까지 내고. 그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일러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가스레인지는 그렇게 네. 많이 안 써요. 인덕션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인덕션은 전기니까 네. 가스 전기로 돌려서. 그 인덕션이 네. 인덕션은 가스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그 요즘 하이라이트였나?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이 있는데 하이라이터가 많이 쓰나? 인덕션이 더 많이 씁니다. 인덕션이 많이 쓰나? 하이라이트는 순간적으로 히팅을 네. 해가지고 열이 올라오는 거고 네. 인덕션은 전기 자기장으로 네. 끓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전기를 한 25%에서 30%를 더 먹어요. 전기를 아끼려면 애초에 장비를 잘 갖춰야 되는. 그러니까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절전형 제품을 이제 쓰시는데 또 한 가지 네. 그 좀 에어컨에 보면은 모든 네. 소비자의 그 가전제품 보면 네. 1등급, 2등급, 3등급, 네. 4등급, 5등급이 있잖아요. 네. 지금 에어컨은 작년, 재작년인가? 11월, 10월까지는 거의 1등급 제품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달 차이로 1등급 제품들이 전멸을 했습니다. 왜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정부에서 1등급 그 허용치를 엄청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10월 달까지는 1등급 제품이었는데 11월부터는 3등급이 된 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에어컨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작년 10월인가. 문제 기준으로 가야겠네요. 네, 몇 년도 기준으로 1등급인지를. 그래서 에어컨 그래서 처음에 좀 소비자들하고 네. 저희가 많았거든요. 1등급 제품이 이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1등급을 원하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거 어떻게 보면
눈속임일 수도 있고 똑같은 제품인데 왜 한 달 전에는 1등급이고 지금은 3등급일까요? 그럼 소비자들은 느낌이 1등급이 그쵸. 아니면 또 3등급으로 찍혀 있으면 그쵸. 약간 그 사기 신뢰가 꺼려지니까. 안 되니까. 이게 더 성능이 좋은 1등급짜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좋은 1등급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에어컨 값이 많이 비싸지겠죠. 그럼 그리고 그 전기를 이제 전기세를 줄이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써야 된다. 필요 없는 전기를 안 쓰시는 전기를 쓰지 방법밖에 말자. 없습니다. 전기를 아껴 씁시다. 이제 뭐 필요 없는 코드들은 이제 빼놓으시고 뭐 그렇게 쓰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런 자잘한 팁들로 6번째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 이제 시작하고 있는 강연이 정음체험에서 이제 매주 있을 거잖아요. 참가자들 말씀 들으니까 2년 동안 누수돼가지고 전기를 분들도 깜깜한 곳에서 생활했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다시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